국민협의회 창립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함께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립 출범식에 함께 하시는 주관 단체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교원조합이 있고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기회평등 학부모 연대, 우남 네트워크, 리박스쿨,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 홈스쿨 지원센터, 교원 인권센터, 경기고 나라지킴이,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 열린교육학부모회, 이상과 같은 이 단체들이 함께 저희 창립의 주관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 창립 출범식 진행 순서를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개회사 이어서 축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1부에 교육 현안 연구 발표회가 있습니다. 3개의 주제로 나뉘어서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연구 발표회가 끝나면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그리고 또 2부에 본격적인 교육 출범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잠시 국가 선열들에 드리는 묵념을 시행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먼저 인사도 드리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대한민국 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조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쉬는 날도 이렇게 나와주신 축사 최재형 국회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오늘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나라의 근간인 이 교육을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국가교육개혁 국민협의회를 출범하시는 이 자리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이고 또 이런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 많은 단체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또 특별히 공동대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조성환 선생님, 이명희 선생님, 홍호저 선생님, 조윤희 선생님, 오수진 선생님, 김명윤 선생님, 고준희 선생님, 이서구 선생님, 정택관 선생님, 손혁숙 선생님, 공동대표 여러분들께 정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정말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님 말씀은 안 들어도 선생님 말씀은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스승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정말 선생님들의 역할이 컸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이런 위치까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원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피폐한 그런 건국 초기에 사람밖에 없었던 때 사람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정말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의 기초가 세워졌고 이 나라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이 끼쳤던 영향은 아무리 경제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나라의 위기가 어쩌면 교육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국가적인 그러한 교육의 위기 이런 일들이 정말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 교육의 위기를 호소했던 그런 일을 우리가 목도했었습니다. 이 교육개혁, 교육을 바로잡는 일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천절입니다. 나라를 우리가 열었던 그러한 날, 우리가 이 개천절에 또 이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러한 날을 택해서 우리 교육이 출발한다는 것은 또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처한 현실은 무엇보다도 편향된 이념에 치우친 교육 현장 그리고 인성교육보다는 그저 기술을 가르치고 입시 위주의 지식 위주의 그러한 교육 현장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이 정말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교육이 출발한다는 것은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이 이제는 그동안 그 참 교육을 가장했던 거짓 교육으로부터 정상화되고 또 오늘 이제
출범하는 교협이 이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이 나라가 정말 교육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이라고 믿고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의나마 이 나라의 교육이 정상화되고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나라가 다시 서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교육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또 이 자리를 축사해 주실 선생님께서는 김주성 전 교원대 총장님이신 또 지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시죠. 김주성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주성입니다. 오늘 바른교육 범국민운동을 펼치는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지난 8월에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오늘의 행사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장님께 여주지 못했기에 개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에 벌어진 해프닝을 먼저 말씀드리고 국가교육개혁 국민협의회 출범식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왜 지금 자유민주주의인가를 주제로 통일연구원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제가 좌장을 맡았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우파라면 지금처럼 시대 정신이 혼란스러울수록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부국 대통령 박정희를 제대로 이해하고 충실히 방어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스토킹을 했는지 뜻밖의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김주성 교수는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국가교육위원으로 부적격하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한겨레를 필두로 떠들썩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종환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자유민주주의로 건국을 주도한 이승만과 자유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일군 박정희를 빼놓고 누구를 방어해야 한다는 말인가? 혹시 공산 전체주의로 북조선을 세우고 동포들을 굶어 죽게 만든 김일성을 방어하자는 말인가? 북한 동포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협박받는 티베트인들의 열악한 인권에도 관심이 전혀 없는 도종환 의원은 지난 6월에 티베트 엑스포 행사에 가서 중국 당국에 덕담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상을 갖고 있기에 이처럼 비굴한 종중의 행보를 일삼는단 말입니까? 교육의 중립성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행사의 초점인 이제 그만 흥분하고 오늘 행사의 초점인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무너진 까닭은 선생님들의 교육 열정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육 입국으로 성공했습니다. 교육 입국은 이승만, 안창호, 김성수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성공 비결을 깨닫고 찬미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의 선생님들이 국가 건설자, 네이션 빌더였던 사실에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이 땅의 선생님들은 그동안 건국하는 심정으로 교육에 목숨을 걸어온 분들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우리의 교육 정신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 EBS에서 국제 세미나를 열렸을 때 저는 뉴욕에서 온 세스 앤드류를 만났었습니다. 그는 천안에서 원어민 영어 교사를 했던 사람인데 한국 교사들의 교육 결정에 감명을 받고 돌아가 자율 공립학교인 차터 스쿨을 세웠습니다. 뉴욕 할렘가에 세웠습니다. 뉴욕 할렘가에 세운 데모크라시 프랩 퍼블릭 스쿨 저도 가보았습니다. 한국식의 교육 결정을 교육 과정에 녹여서 가난한 흑인 학생들에게 진학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교시 수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의 학업 성적 향상도가 뉴욕주에서 1등을 하고 흑인 학생들 전원이 대학에 합격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데모크라시 프랩 퍼블릭 스쿨은 전국에 25개로 늘어났고 앤드류는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 비서관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많다던, 그동안 우리는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많다던 한국 교육이 미국에 수출되어 미국 교육의 허점을 메꾸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육의 핵심 장점은 선생님들의 교육 열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선생님들은 불꽃 같았던 교육 열정을 점차 잃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1990년대부터 교사를 강자로, 학생을 약자로 갈라치는 전교조가 교육계를 포획해왔다는 사실이며 2000년대부터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고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교육 열정을 앗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교육당국은 교육개혁을 한다면서 교육 철학보다는 교육공학을 앞세웠습니다. 그러자 선생님들은 사명감과 열정감을 잃어갔고 교육 현장은 교사 주도의 덕목 교육보다는 학생 중심의 권리 요구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제 학생을 사이에 두고 교사와 학부모가 대치하게 되었고 학부모는 강자, 교사는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덕목 수업이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학교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학생을 사이에 두고 교사와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육 열정에 솟구치는 교육 공동체를 되찾고자 오늘 교사, 학부모, 시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강자와 약자라는 권력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지식을 주고받는 거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는 학부모의 교육권을 전적으로 위임받아야 삶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고 학생은 부모를 대하듯 교사를 존경해야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을 권리 의무의 주체인 어엿한 시민으로 키워낼 수 없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교육 현장이 학생, 교사,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되는 교육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의 뜻깊은 말씀들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본래 한 분이 더 축사를 해주기로 하셨는데요. 지금 조금 늦게 도착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나중에 그 연구 내용을 발표하다가 도착하시는 대로 또 귀한 말씀을 들을까 합니다.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실의 국장님이신 김대남 국장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이따 도착하시는 대로 또 귀한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그 본 행사로 연구 발표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사와 학교대 학생과 학부모 갈등의 원인과 해소 방안.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교권 위기, 교육 파괴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교육 본질 회복과 국가 교육 개혁, 교협 창립의 취지. 이렇게 세 개의 주제로 저희가 오늘 연구 발표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15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그래야 나중에 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대한교조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교사와 학교대 학생과 학부모 갈등의 원인과 해소 방안, 이런 주제로 연구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원조합 교권회복국장, 구안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윤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교사와 학교, 학부모와 학생의 갈등 원인 및 해소 방안입니다. 2023년 10월 현재 교사와 학부모 갈등이 포화 상태이고 교권이 날개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마치 이런 일들이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일인 양 온 매스컴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조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을 했던 1998년부터 교권은 소리는 없지만 강하게 추락하고 있었고, 2017년 고 송경진 선생님이 학생을 추행했다는 말도 안 되는 오명을 쓰고 자살을 하셨을 때 교권 추락은 이미 극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권 추락은 자연스럽게 교사와 학부모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서태지의 교실 이데아에서 교실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라는 워딩에서부터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이 태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친구 같은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다운 선생님입니다. 오바마도 극찬을 맞이 않았던 대한민국의 교육, 6.25의 폐허 속에서 현재 경제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에는 많은 박정희 대통령의 노력과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교육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나 훌륭한 대한민국의 교육입니까? 이러한 교육을 만든 것은 교사다운 교사, 학부모다운 학부모, 학생다운 학생의 멋진 콜라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교육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교사답지 않은 교사, 학부모답지 않은 학부모, 그리고 학생답지 않은 학생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콜라보, 이것이 만들어낸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을 본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다운 선생님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교사다운 교사, 선생님다운 선생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실을 지키고 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교직의 사명감을 갖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가야 할 지도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별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선생님다운 선생님입니다. (6.25의) 폐허 속에서 건물이 없으면 천막에서, 천막이 없으면 길 위에 교실을 만들고 그 교실을 목숨처럼 지켰던 우리의 선배 교사들이 이러한 선생님다운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학생을 버려두고 교실을 박차고 나가 광장에서 외치고 교사의 사명감을 말하기 이전에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러한 교사를 선생님다운 선생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교사를 어떤 학부모가, 어떤 학생이 존경하겠습니까?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다운 교사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사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경우에도 교실을 지키고 수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스스로를 먼저 성찰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으로 지금 현재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 산업화를 제압시하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같은 책만 주구장창 가르치면서 소외된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고 이런 산업화가 마치 우리나라의 불평등을 가져온 원흉인 양 이러한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교육을 방해하는 교육의 암덩어리인 학생 인권 조례를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교사의 행정 업무를 경감해야 합니다. 교사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교사의 행정 업무를 돕기는커녕 정신적인 피로도만 가중시키고 있는 행정실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교사행정 인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실질적인 평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다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교직의 사명감을 갖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직관은 서양의 교직관과는 다릅니다. 서양은 교사가 노예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교사는 배우고 따라야 하는 스승이라는 고귀한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교사들은 스스로 자신을 단순히 노동자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승이라고 생각하는지 교사가 먼저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사명감에 큰 상처를 입히는 학생 인권 조례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교사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별, 그러니까 희망을 가르쳐 보여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자신의 교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도덕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교사 스스로 연찬해야만 합니다. 또한 교육당국은 교사가 스스로 공부하고 도덕적 품성을 더욱더 도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제고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낳고 있는 현행 교원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교사의 연창과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교원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학생다운 학생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배움을 즐기며 규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목표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학교 유목민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분별하게 평등만 강조하는 교육이 학생들에게 더 발전하고자 하는 생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도전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또한 배우는 과정은 힘들어도 배움의 결과가 지적으로 성장한 나의 모습을 보는 그러한 배움의 결과가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임을 알려주지 않고 오로지 배우는 과정의 즐거움만 강조하는 저급한 교육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말살시켰습니다. 학생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발전적인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등만을 강조하는 교육의 방향성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승자에게는 축하를 그리고 패자에게는 배려와 격려를 보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언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교사와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을 학생다운 학생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학생 인권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존중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일이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면서 행동할 줄 아는 학생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교육이 학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다면 도덕적이지 않아도 법에 어긋나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치안은 가면 갈수록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교육적인 훈육과 지도를 원천동세하고 학생들이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게 만드는 학생 인권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다운 학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한 이기심이 결국 자기 자식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사와 학부모의 목표는 같다. 교사와 학부모는 한편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교사를 신뢰하는 학부모입니다. 교사를 신뢰하고 어리석은 이기심을 버리고 교사와 함께 자녀의 건전한 발전을 도와주는 그러한 학부모다운 학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를 학부모들이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교사가 먼저 교사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으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우리를 믿어달라고 존경해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교사의 교육을 위한 정당한 권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막무가내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마련되어야 하며 막가파 학부모의 보루가 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 3주체라는 말에 허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육의 3주체를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행위를 예로 들어보면 의사의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가 변화하고 교사의 교육행위를 통해 학생이 변화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환자, 보호자를 의료의 3주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의료 기술의 전문성을
환자와 보호자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을 학생과 학부모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이는 교사가 학부모다 학생보다 우월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교사가 교육의 주체인 만큼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행위를 해야 하며, 만약 권한을 남용하거나 책임감과 전문성에 어긋나는 교육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고, 교사답지 않은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학부모들이 교육의 3주체라는 미명하에 교육에 관여하게 되면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은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교사와 학부모를 갈라치기 하고, 이제는 학부모를 악마화하고 교사를 여리디 여린 피해자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성은 관점을 약간만 바꾸면 얼마든지 교사를 악마화하고 학부모를 여리디 여린 피해자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이라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교사도 학부모이고 학부모도 교사이고,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중에 교사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 해소 방안은 너무나도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교사의 본질, 학생의 본질, 학부모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교사,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저는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다운 교사, 학생다운 학생, 학부모다운 학생이 잘 어우러질 때 교육의 본질이 회복될 것이고, 이러한 교육의 본질 회복은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행정 인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문제 많은 현행 행정실무사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행정실무사 제도는 교사의 행정 업무를 돕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실무사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행정실무사가 수상실적을 잘못 입력해도, 전출입 관련 자료에 오류를 발생시켜도, 재정 기한을 잘못해도 실무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담당 교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담당 교사는 실무사가 한 일을 모두 다 검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무사들이 노조를 만들어 본인들의 주장을 하면서 결국 교사는 행정 업무는 쥐꼬리만큼 줄어들면서 정신적인 피로도는 몇 배가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실무사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앞으로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예비 교사들을 행정 인턴으로 채용하여 선배 교사가 이끌어주고 후배 교사는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현재 실무사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임용고사 가산점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초임 교사도 학교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하여 임용되자마자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분위기도 형성될 것입니다. 또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에 맞는 민원 전담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민원의 양상은 학교급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가, 수행평가 또는 학사 일정 등에 관한 민원이 많은 반면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생활지도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원 단일 창구화를 하여 그 책임을 오로지 교감에게 떠맡기는 이러한 제도보다는 오히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전담 수석 교사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교사 진급제도와 연계하여 일정 단계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민원 전담 교사를 거쳐야 하도록 제도화한다든지 그 외에도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고교 학점대회와 연계되어서 수 없이 많은 강사들을 뽑고 강사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 일을 교감이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감에게 또 민원 전담 팀의 업무를 다 맡길 경우에 교감의 시간이 부족해질 것이고 교사들의 담임교사와 같은 교감의 시간이 부족해지면 그것은 다시 교사들의 업무로 떠넘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얼른 끝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의 실질적인 평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길동이처럼 불성실하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을 불성실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고등학교의 현실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예 학생을 평가하지 않는 초등학교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생들을 평가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학생들에게 그 고통을 지연시키고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초등학교 때 전혀 평가 없이 기하게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거쳐 중2병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방황의 중3을 보내고 고1이 된 학생들, 특히 일반계 공립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50%는 기억에서부터 희읍까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읽지 못합니다. 놀라셨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정답을 알려주고 공부해오라고 안내를 해도 30% 정도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실질적인 평가권과 교육적인 훈육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꼭 폐지되어야 하는 거 학생 인권 조례 그리고 교원 평가제는 새로운 방식의 교원 평가제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입되어야 하는 거 행정 인턴 제도 그리고 민원 창구 단일화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 거 아동학대법 교사의 실질적인 평가권 보장 그리고 교원 평가제가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없는 교실에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배려, 겸손, 자긍심, 용기, 도전 등의 가치를 배우면서 학생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지금 입구에서 받으신 책자에 저희가 설명을 잘 해두었습니다.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들 때문에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학교 현장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지금 김대남 국장님, 국민통합국장님께서 바쁘신 중에 잠시 들러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실 김대남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국가교육개혁국민위원회 협의회를 창립을 일단 먼저 축하드리는데요. 제가 행사가 있어서 제가 조금 제 시간을 못 죄송스럽게 말씀 전합니다. 제가 처음에 대통령실에 처음에 들어가서 만난 분이 우리 리박스쿨 그리고 우리 이명희 대표님 그리고 우리 조성환 대표님 전부 다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의 교육에 대해서 걱정해서 우리 박소영 대표님도 또 그때 제가 사실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라 가지고요. 토목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교육에 대해서 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진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구나를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느꼈고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냐 해서 사실 이게 교육부 쪽이나 교육비서관 쪽 소관 업무긴 한데
제가 감히 그 같이 여러분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들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기준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저는 동참을 해서 같이 조금 제가 뭐 어떤 작은 힘이나마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한 3달, 2달 전인가요? 그때 이제 이 교사노조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정부 초기에 저기 그 정교조를 대신해서 교사노조가 이제 활동한다 해서 저희도 교사노조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 기준을 같이 하는가 보다 싶었고, 그래서 거기를 굉장히 정교조를 대신해서 우리 정부랑 같이 이렇게 활동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교사노조도 뭐 정교조하고 뭐 큰 차이 없이 정치적인 그런 발언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그 처음에 그 대한노조 그 대한민국 교사 노조 이름이 좀 교원조합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그 한 몇 분 제가 만났죠. 그리고 대통령실을 제가 초대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게 그 교육 현장에서의 그 가치를 달리하는 어떤 조직이 굉장히 지금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올바르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실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역동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가가지는 못하는 게 이제 약간의 그 언론 현상, 그 언론의 어떤 그 지금 상황도 그렇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이제 큰 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작은 지금 직책에 있지만 이렇게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그 동료들 또 나아가서 우리 시민사회 수석실 우리 강수규 수석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까지 같이 나아가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이런 단체의 발전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석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우리 대통령실 내에서도 공론화 시켜서 여러분들 활동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도록 그렇게 다짐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정말 송구스럽고 정말 죄송하고 더 고맙다는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공동 대표들하고 우리 최재형 의원님하고 약간 기념 촬영 한 번만 하고 다음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대표님들만 앞으로 좀 나오세요. 공동 대표님이 오늘 10분이신데 2분이 참석을 못 하셔서 요것만 좀 치워주세요. 가운데 들어가지고. 저희가 공동 대표 죄송합니다. 제가 리박스쿨 대표기도 하고요. 교협의 공동 대표 맡은 손효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이제 뜻깊은 자리인데 귀한 분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할까요? 네. 가운데로. 네. 기념 촬영. 위원님 오늘 개인자 바빠. 네, 본인님. 저희 개인자 바빠. 국가교육 국민협의회 이것도 아이디.
두 번째 주제, 교권 위기, 교육 파괴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저희 대한교조 선생님 한 분께서 또 연구 발표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교원조합에서 사무총장 맡고 있고요. 현직 초등교사입니다. 사실 오늘 준비하신 분께서 아주 되게 중요한 또 개인 일정이 생기면서 국가를 위한 또 일이 생기면서 참석해주지 못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대신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저와 같이 제 연구하고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눴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발표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재가 아니죠? 네, 이게 직업병 이렇게 나옵니다. 교재가 아니고 자료집 12쪽부터 41쪽까지인데요. 무려 30페이지짜리 논문 수준의 방대한 양을 적어주셨어요. 30페이지짜리 논문을 발표하자면 1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 논문의 내용은 각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교재라고 제가 했으니까 공부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요약해서 PPT로 좀 빠르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교권이 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 저희는 아마도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우리랑은 좀 생각이 다른 교원들, 교사 노조, 뭐 혹은 전교조 이런 쪽하고 했을 때 다른 방안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었던 뭐 악성 민원이 문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저희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내려가겠습니다. 화면이 안 보여서. 제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되게 무겁네요. 자, 이런 일 많이 보셨죠?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낮아졌다는 인식 82% 지지는 저렇게 나오기 어렵죠. 어떤 항목이더라도 굉장히 좀 심각한데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12.5%도 있기는 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으로 나라를 일궜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되었죠. 저는 첫 번째 원인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찝어보고 싶습니다. 인권일까? 인권일까? 자, 인권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는 특정 학생, 특정 그룹에만 주어져 있습니다. 교사가 강자라는 인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절대 권력을 누렸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교사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라고 보는데 일부의 선생님들 때문에 선생님답지 않은 선생님들 때문에 학생들을 약자로 생각해서 학생들에게 인권을 주었다. 그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추락하는 교권과 파괴되는 교육. 연도별로 교권 침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2000년대 이후로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정말 아닐까요? 서울시에서 각 학교로 내려준 공문을 발췌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요, 학생인권 영향평가로 변모가 아니죠, 변질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영향평가를 위해서 이것을 활성화를 통해서 인권 행동을 실현하겠다.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는 잠재적 가해자일까요? 맨 아래 빨간 줄 보시죠. 학생인권 구제 신청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있는 이 47조 1항입니다.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옹호관에게 구제 신청을 해라. 학생 마음대로입니다. 그리고 저 학생인권 옹호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옥상옥입니다. 앞에서도 보셨지만 전북 부안의 송경진 선생님 사망 사건 때 경찰, 법원 전부 다 그 선생님의 무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옹호관이 끝까지 우기면서 결국은 그 당시에 전북 김승환 교육감이 징계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당신은 학생인권 옹호관의 말에 학생인권을 침해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이야기했을까요? 목소리 냈을까요? 침묵했습니다. 저희만 송경진 교사, 송경진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몬 전북 교육감 사과하라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김승환 교육감이 어디 출신인지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실 것 같으니까요. 인권, 학생 인권 하나일까요? 추진 과제를 보시죠. 소수자 학생 권리, 차별 방지, 학교 운영위원회에다 학생을 참여시키라고 합니다. 그 민주시민 활성화 및 성평등 교육 환경을 조성해라.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성평등입니다. 그리고 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해라. 지난 10월 8일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공청회 때 제가 나가서 발언을 했습니다. 전교조 애들이랑 똑같은, 민주노총 애들이랑 똑같은 조끼를 입은 학생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자리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양쪽 끝에, 그리고 가운데 하나쯤 앉은 다음에 여기 우리 자리다 그러면서 못 앉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이제 우리 우파 쪽에서 개거 내려갔죠. 왜 못 앉게 하냐 그랬더니 여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알겠다. 5분만 기다리겠다. 화장실 간 사람들 다 안 오면 그때 화장실 뒤져서 끌고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앉았어요. 감싸 안았습니다. 오히려 디귿자로. 그 애들이 누구냐 봤더니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입니다. 아셨어요? 전교조 아니 민노총 산하에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이 3학년 때 실습 나가죠. 거기 나갔을 때 노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 있던 최모 위원장이라는 애가 올라오더니 노동교육 집어넣지 않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그래서 거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원하는 노동교육이 뭐야 그랬더니 학교에서부터 노조 가입법 가르쳐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는 그 현장에 나가서야 노조 가입법 알았다. 우리나라의 노동교육 이래서 안 된다라고 집어넣으라고 얘기하는데 안 넣었다고 정부를 규탄하고 있어요. 고3 애들이. 자, 그런데 거기 EBS에서 그 아이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EBS 이사장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춘이? 무슨 춘자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자, 인권을 이렇게 쪼개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인권이면 보편적 인권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인권인데 쪼개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서로 협력해야 될 교육 주체 사이에 고소와 고발이 난무합니다. 자,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차이 없다 그러죠. 학생인권조례가 없는데도 발생하잖아 얘기하는데 보시죠. 2011, 12년 확 어디든 다 올라갑니다. 2011년, 12년 경기학생인권조례, 서울학생인권조례 시작된 그 해입니다. 유의미합니다. 자, 민주시민교육 특히 경기도에서 지읒 그죠? 이렇게 되는 교육감이 3번을 했죠. 근데 그 결과 이런 책들을 전국의 교육감 특권으로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다 뿌렸습니다. 이름이 민주시민교육이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응 지읒 전에 김시옷 기억이네요. 자, 이것은 이제 검정 체제인데 인정 교과서 체제인데 이렇게 해서 교육감이 인정해서 심의를 통과시켜 버리면 그 뒤에 시도교육청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교과서가 됩니다. 출판사가 아니고요. 교육감이 도교육청에서 개발해서
심의를 자기네들 스스로 통과시켜 버리면 이게 인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는데요.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경기도 걸 가져갔습니다. 11개 어디일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육감이었을지. 신자유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하고요. 개인적 이익보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자, 이걸로 먼저 시작해서 딱 퍼졌습니다. 그러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검정교과서가 결국은 그 모양이 된 거죠. 교재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놀 권리가 있습니다. 놀 권리, 그 아이들 좀 요즘에 보면 너무 막 학업에 치우쳐서 힘든 것도 저도 이제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놀 권리가 과연 저렇게 권리로 교과서에 나와야 될까?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교육, 바이누급이 4대강, 환경파괴, 지구온난화로 북극곰이 사라져가고 있다. 어디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제 이것이 거의 카르텔화돼 있다고 할 정도로, 근데 저게 이미 2013년부터 나왔던 겁니다. 이미 10년 됐어요. 지금 와서 카르텔이 형성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 현재 아까 그 바이구 비습지 있죠? 거기 문제됐다고 했죠? 현재 남한강 강천 섬길은 생태 관광 자원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곰은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평화교육 좋습니다. 그러나 정권 홍보용 아니냐 의심살만 합니다. 북한 정권을 단순히 친구나 동반자로 보는 시각 괜찮을까요? 친구나 동반자인 애들이 정치색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죠? 그런 스포츠의 향연에다가 우리를 괴뢰라고 쓸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자기네가 언론을 통해서 중계할 때 조선대 괴뢰라고 쓰는 애들을 우리는 친구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봅니다. 노스코리아라고 기자가 질문했더니 우리는 DPR 코리아다 이러고 거부하고 나갔잖아요. 왜 우리 공식 명칭 안 부르냐고 따졌던 애들이 이제는 우리 보고 남조선을 넘어서 괴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집단을 우리는 친구나 동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교과서로 아이들에게 다 뿌렸습니다. 전국 11개 교육청에서, 그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게 왔어요. 제가 그냥 어디 짬바 갔다가 소각시켜버렸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평화, 그죠? 그리고 촛불 시위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이래놓고 쟤들은 뭐라 그러죠? 50시대 전두환 대통령 들어가 있다고 막 욕하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자기네들이 그걸 비판하려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똑같이 만들어야죠. 그러나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습니다. 촛불 시위, 성미산 마을 아시죠? 네. 민주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평화로운 마을 성미산 마을이 아주 완성도 높은 최고의 공간이라고 거의 홍보지 마냥 교과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못다한 이야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주 저의 작은 이 글을 쓰신 분의 아주 작은 의구심일 수도 있는데요. 민주시민교육에 안전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이미 따로 있고 창체 시간에 안전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시민교육에 이게 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선박 관련 사고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정말요. 그래야 맞죠. 그래야 교과서 자격이 단 1%라도 있죠. 민중미술입니다. 모든 교과서 사파가 전부 다 민중미술이라 이거 세세하게 살펴보면요. 그 옛날에 그 뭐죠? 뭐 원리를 찾아란가? 그것처럼 찾아보면요.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 막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내용 들어가 있는지. 이런 민중미술 하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도 사파로 들어왔는데요. 국방의 의무를 그릴 때 국방의 의무를 가르치는 그 사파에 그래도 야 여기는 저기 완전 저 올드 레프트 아니구나라고 보여지는 그 정도의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라면 그래도 군인들이요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으로는 그려놔요. 근데 야 이거 얘네는 너무 저 왼쪽에 가 있는데 그런 애들이 그런 출판사 김정땡 교수가 만든 그 있어요 춘천에 그 교수가 만든 거기에 사파는요 군인들 국방의 의무인데 나와서 휴가 나와서 놀고 있는 걸로 그려놔요. 그런 식으로 아주 작게 자기네 생각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리는 사파들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청소년과 인권인데 인권과 법인데 왜 저런 사파가 들어가야 될까요? 너네들 이대로 자라면 저렇게 살 거야 이건가요?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내용인가요? 참 놀랍습니다. 계란으로 핵잠수함을 치다. 자,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했었던 NG 젤터 그리고 후쿠시마 수기 민주주의의 콜라보.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뭘 막았죠? 신고리 5, 6호기 막았습니다. 탈원전을 여기서 홍보하고 있었네요. 그 밖에 또 못한 이야기. 촛불, 정권, 신영복. 그죠? 자, 상장 보세요. 대한민국 촛불 시민한테 상장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거 만들어봐 했는데 여기에 그죠? 세상을 놀라게 한 대한민국 촛불 시민을 인물 탐색하고 상장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원 저거 뭐죠? 생각열기 대한민국 저기 뭐죠? 제주도 불법 난민 이런 거 집어넣고요. 촛불 그리고 왜 하필 신영복일까요? 우리나라에 서예 잘하는 사람 저 사람밖에 없습니까? 이상해요. 술에도 들어가 있던데. 자, 민주시민 교육에서 추구하는 경제는 무엇일까요? 연대, 복지, 공정한 거래. 그죠? 1시간 일하면 햄버거를 몇 개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최저시급이 낮다라는 거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 나라들 보세요. 자, 노동과 협동조합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업은요 사회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만 이야기합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노동조합은 어떤 일을 할까? 야, 노동조합에서 이런 일을 다 만들어냈다. 노동조합이 만들었을까요? 노사정 협의가 없었으면 저게 가능했을까요? 운동권, 혐오, 반일, 종북, 그죠? 황선, 신은미 이런 사람들,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보고 싶다 민주야, 김근태, 그죠? 다. 자, 이제부터는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했는데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좀 보여드렸고요. 학생인권 조례 폐지해야죠. 보편적 인권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학생만 인권이 있냐? 안 될 얘기입니다. 또한 교사 또한 양질의 교육 제공을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랑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편향적인 교과서 정말 안타까운 게 교과서 읽어보면 다르거든요. 충격적인 얘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6학년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경제개발요 정부가 주도하고 노동자들이 아주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박정희 세 글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대신 전태일은 특별 코너로 한쪽 다 나와요. 교사들이 지금 뭐 젊은 교사들 이제 2030이나 혹은 3040 이상하게 특정하리만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40세대가 있죠. 거기 교사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교사들 이거 교과서 잘못됐다 왜 얘기 안 합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교사들도 용기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 같은 여기 대한민국 교원조합 같은 일당백 전사들이 사실은 없어요. 저도 학교에 저 혼자인데 제가 이런 얘기 꺼내면 전교조에서 바로 즉각 린치 들어옵니다. 저희 실제로 대한교조에서 집단 린치 당하신 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오히려 드러내놓고 그 사람을 공격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대한민국 교원조합은 우리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 기간제 교사들 너무 힘든 기간제 교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감싸 안겠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부록처럼 담았는데요. 학교마다 물론 다릅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제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제 선생님들도 굉장히 일반 정교사들과 똑같이 업무도 그분이 열심히 하시고 우리도 대우를 똑같이 해드리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가교육개혁 국민협의회 측에서 우리 차원에서 그리고 또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시는 뭐 입법기관 혹은 또 이제 정부의 정책을 마련하시는 그런 정책 기반 기구에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마지막으로 담아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남기업 정서가 엄청나게 넘쳐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드리는 어떤 자료나 그런 걸 보시게 되시면 아마 감지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맛만 보셨습니다. 자, 세 번째.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교육 본질 회복과 국가교육개혁, 교협의 창립 취지를 우리 공동대표님이신 이 조성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뜻깊은 날입니다. 하여튼 하늘이 그리고 나라가 열린 날입니다. 오늘 기자들도 많이 모셔서 아쉬운데 일부러 듣겠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중요한 이 역사적인 소명을 다하기 위한 모임이고 밖으로 홍보 이미 다 나갔는데 이제 에밀 졸라가 진실을 땅에 묻으면 땅 속에서 진실이 싹이 되어서 나온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3000년의 교육, 3000년의 미덕, 3000년의 다움, 그것이 몇 년이 이어져 왔고 우리가 실현의 역사 속에서 48년 8월 15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좋은 헌법으로 이미 자유민주공화국을 만든 75년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교육 입국이 되고 지금은 저 악마 지령을 받는 좀비들의 그 활보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에 능히 기여할 훌륭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 현장에 제가 정치사상을 공부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혼란은 근본적으로 제가 믿는 바 여러분들도 다 아마 믿을 겁니다. 인류사에서 가장 큰 진보는 무엇이었던가? 그거는 아마 르네상스에서 종교개혁을 물론 우리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르네상스와 인간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과 인간의 자유로운 대화, 신앙을 추구할 권리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거기서 단순히 물적 자유가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가 결합이 되고 그리고 공적으로 물론 피는 흘렸지만 명예혁명, 영국의 프랑스의 혁명, 그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
그때 만들어진 공동체 시민으로서 서로 공존하는 자유. 그 요소는 모두 천부 인권을 보편적 인권을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살아있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확신은 인간을 신분제가 아니라 인간이 모두 살만한 모두 보편적인 인권이 존재한다는 세계로 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세계사의 가장 수억 년 혹은 수억 년 동안의 가장 큰 진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세계사의 가장 저주가 1844년, 여러분들 공산당 선언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갈라치기를 하고 왜 지금 저러느냐. 근본적으로 오늘부터 이 부분은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라고 하는 게 1844년 칼 마르크스가 그게 원래 발간이 안 되고 1933년에 스탈린이 번역을 해서 냅니다. 인간은 불행히도 우리가 지금 그동안 만들어왔던 이미 확립된 프랑스 혁명 여러분들 저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성에서 보듯이 거기에 대한 정반대로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난 거 아니야. 인간은 종류로 구분되는 존재야. 어느 특정 인간만 보편적 권리자고 나머지는 절멸해도 좋다. 여러분들 지금 북한 인권 지금 이야기하는데 북한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노동자, 농민, 병사, 선생, 소위 말하는 노동자 계급만, 그리고 어떤 수령 독재를 해도 모든 것은 통제되고 탄압받고 그렇습니다. 왜 북한에서 저렇게 이 노예의 세계, 암흑의 세계에서 옛날에 우리 왕조 시대 때는 그 반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리볼트가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결정이 되기도 하고. 정치 사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거 게 저 평양을 보면서 저 세계가 얼마나 지독하길래 엑소더스는 있고 내가 도저히 살라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리볼트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 세상이 바로 저 세상이고, 그 원조는 180여 년 전에 악마의 지령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종류로 유적 존재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어느 특정한 존재 이외에는 다, 즉 그 현실적인 결과는 우리는 천사고 우리하고 대상이 되는 건 다 악마야라고 하는 그 이원적 무시무시한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180년의 경험, 그것이 실패하고 그것이 세상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역사의 무덤으로 간질하는데 또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참담한 위기 속에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마르크스의 악령과 그 수많은 좀비들의 그 출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자유정신을, 보편적인 인권을 땅에 묻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해도 그 사람은 죽지 않고 그것이 보편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더라도 크게 시작하고 보편을 믿고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저도 참여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아주 복잡적하게 생각하는 거하면 쟤들은 악마의 지령과 그 다음에 좀비입니다. 뭘 위해? 해방이 아닙니다. 뭉쳐서 우리를 천사로 만들어서 막 자기 세뇌를 하고 타자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겨가는, 권력을 추구하고 이권을 챙겨갑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자, 결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르게 금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새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 제가 이제 장립 취지문을 제가 맡았는데 소소한 것들은 빼고 앞으로 우리가 크게 봐야 될 중요한 저도 태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은 어떤 누구가 뭐라 그러더라도 아무리 큰 시련이 있어도 교육이라고 하는
중요한 공동체의 그 미덕을 교사들이 만약 뭐 성비든 뭐든 아무리 힘들어도 교육 입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또 지금 문명사적 큰 전환이 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력, 대한민국의 기술력 뭐 등등으로 보면은 가장 첨단에 있는 아마 미국과 손잡아서 거의 모든 우리가 제가 30년 전에 추격하고 추적하고 따라가려고 했던 국가들을 다 제끼고 싸움에서 제낀 게 아니라 우리들의 교사와 우리들의 관료들과 우리들의 노력으로 만든 그 세계가 지금 디지털 AI 문명을 선도를 합니다. 우리 이 자랑스러운 광고 맞습니다. 이거 힘이 다 소진된 상태는 아니고 좀비들의 출몰에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미래 맞습니다. 한데 지금 우리는 교육전쟁이라고 하는 이 좀비들의 출몰에 엄청난 지금 말하자면 절체절명의 그 위기에 있는데 현장이 지금 거의 뭐 지하에 파묻혔죠. 그 정상화 싹을 틔워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은 능히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리고 부득한 백장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얼토당토하는 현실을 보고 너무 절망하게 되는데 절망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문제는 드러나야 거기서 인지가 되고 지금은 거의 절망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홍선 선생님 쓰러져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고 그래서 이 키에로 케골의 말이죠. 절망은 지금이 그러나 절망의 끝자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 몇 년 동안의 도처에서 이 희망을 빚고 원래 우리 모습을 되찾고 또 다른 번영을 하고 하려고 하는 희망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 세대가 나이 많은 뭐 털딱같이 보여도 안 그렇습니다. 지금 20대를 보십시오. 정교조에 약간 그런 교육을 받은 친구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 그러면 김정은이 북한을 지정을 해요. 아무리 정교조 교사들이 선전을 해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대 마음의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그 사람들이 피고 정상적으로 돼 있고 한 사람도 나고하지 않도록 배를 챙기기 위해서 절망하면 안 되고 우리 현대사가 그랬고 우리 5천년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5천년 동안 사실은 우리 국뽕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문명을 다뤄왔던 나라고 특히 이 고대 국가, 부족 국가를 만들고 난 뒤 1500년은 세계사에서 가장 핵심 문명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고한말 전에 한 200년 동안 병자호란 이후에 아이덴티티 게임, 승정위를 명나라를 섬기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도구마 혹 교조주의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의병도였습니다. 부설가는 선비가 조총을 서는 외병들을 다 물리쳐서 호남을 지키고 외병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유리는 당했지만 외군한테 일본한테 져지는 않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천절을 맞아서 교직자, 학부모, 시민 아까 우리 산부치라고 그러는데 지금 싹을 키우려고 그러면 비료도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죠. 기성세대의 시민단체가 국가 세금, 나라의 세금을 발대 잡아서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원래
제1류 선진 국가들은 국가에 대해서 자립적인 시민단체가 존재하고 그 목소리가 존재해야 아까 우리는 모두 천사야 하고 좀비같이 애우는 그런 세계가 아닌 경쟁하고 토론하고 소통하고 또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뭐 해야 될 일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교실 붕괴와 교육 해체, 국가 해체 이거 지금 현실을 놓고 교사들의 목소리로 교사들이 인지하는 교육에 대한 다른 입장 같이 교사들만 한 게 아니라 같이 시민단체화해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문제가 변경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력을 다 같이 함께 끌어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지금 선생님이 또 죽어나가시는데 스스로 자진하는데 스스로 자진하는 상황에서 무슨 돼지 같은 교육부가 응급조치도 못하고 앉아있어요. 교사들한테 호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창구 단일화라든지 아주 간단한 행정조치고 강고한 행정조치를 하면 어디 무슨 저 정교조 교육감이 있든 뭐든 간에 그런 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하는 대통령이나 교육감이나 학생 인권 조례 아닙니까? 여러분도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법률과 헌법의 본질을 다 훼손하는데 대한민국 개도권의 잘난 언론 조중동 한겨레 경향 대통령 뭐하는 작자들이에요? 학생 인권 조례가 인권의 본령은 보편적 적용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인권을 아까 전에 갈라치기 인권을 막 쪼개서 어쩌다가 나중에 수만 개짜리를 쪼개는 가능성까지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조례라고 하는 가장 하위에 있는 행정 편의를 위해서 있는 요소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대한민국의 기본권 기본권 조항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요소를 전부 다 해치고 있는데 대통령이 헌법에 증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그거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왜 그 말을 못합니까? 그 정도의 지능이 안 됩니까? 그게 지금 우리 뭐 채용 가시는데 국회 법을 만드는 사람이 조례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도록 왜 우리 발톱 사이에 있는 발톱 좀 이렇게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까? 그런 사기를 그러니까 뭐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위가 다 해롱해롱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하나하나 교육의 본질, 자유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걸 할 겁니다. 국가 해체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교육 해체까지도 가서는 안 되고 지금 교실 붕괴했는데 이거에 대한 집중적인 응급 조치의 그 원인을 따져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문제가 다 새로이 재조정하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대한교조를 처음 만나서 저도 교원이기 때문에 바로 가입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우리 정교모 뭐 은퇴한 교수들은 주위에 있는 분이든 해서 우선 1000명이라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에 대한 생각, 교육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제가 교육자라서 교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문명은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 올바른 교육에서 기초하고 그래야 정치가 지속합니다. 정치와 교육이 지속 가능한 체제, 선진적인 체제,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체제가 되면은 그 사회는
자동적으로 흘러갑니다. 그 사회가 세계를 선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니까 같이 시작합시다. 자, 교실 공개 처음에 이거 여기 대해서 응급 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저도 칼럼 쓰고 아니면 이조 장관 만나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단순히 이제 이 응급 조치는 되겠지만 이거를 이 삼각 주체가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스스로 단련하고 절차상망해서 본질을 꺼내어서 바른 교육 범국민 운동을 펼치고 지금은 이제 몇 교육 단체들이 우리 저 대한교조를 인큐베이팅 하자라고 모였는데 여러 수십 개 수백 개 단체들이 이거에 수렴되는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 5년 10년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이걸 동시에 이 디지털 신문명인데 인간이 지금 기계의 도구가 되느냐, 기계의 주인을 유지할 것인가 도구가 되느냐, 이것도 역사적인 변곡점입니다. 물론 신냉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뭐 영국을 따라가고 미국을 따라가고 프랑스를 따라가고 아니라 디지털 뉴 시빌리제이션의 제첨단 척도가 될 겁니다. 이게 인간이 기계 AI의 도구가 아니라 AI를 가장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인간을 대한민국에서 길러내지 못하면, 그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냉전, 신냉전 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좋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규범을, 헌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명안으로 5천년 가난을 벗기 위한 가장 지능적이고 전략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독조의 노력을 하신 박정희 대통령, 그 뒤에 사실은 와에서도 지금 한 30년 동안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지도력이 왔다 갔다 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빨까지 포함을 해서 전 세계에서 어떤 국민도 따라올 수 없는 굉장한 경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어려움을 조정하고 변경하고 노력하는 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교육 현장의 문제점은 전교조 교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외우고 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악마의 지령, 좀비의 바로 그거 다 자기들 권력과 이권을 취하기 위한 더러운 작태들입니다. 그거 준엄하게 꾸짖고 빨리 자기 기만하지 말고 다 같은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919년 아마 원남 이승만 대통령이 첫 문장 키워드에다 만든 오동은 자해 독립, 조선이 독립국인과 그 다음에 조선인민 자주민임을 선언하느라 그 뒤에 마지막에 오직 일본이 뱅탐해서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자유문명의 그 독립국가로서 합류하지 못함을 때문에 우리가 만세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100년 동안 자유공화보편 문명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100년 동안 세계에 기여할 큰 포부 가져야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걸 일관되하게 하면 그냥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좀비들, 그 다음에 무슨 부채없이 다 들키고 시는 시고 비는 비고 정의는 정의고 불법은 불법이고 그 다음에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어깨를 길고 세계사에 기여하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만은 세계와 인류에 대해서 기여한다. 1919년 103년 전에 하던 말씀,
똑같이 우리 100년 동안 행진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 저 다수는 앞으로도 이제는 전 세계에 기여하는 소명의식으로 지금 현재 있는 이 말하자면은 교육전쟁 이거 승리하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교육개혁 국가교육개혁 국민협의회라고 하는 좀 텐트를 가지고 우선 대한교조부터 인큐베이팅해서 시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오늘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이제 1교시가 거의 마칠 때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2교시가 시작될 텐데요. 수업 마치면 그 수업 끝나기 전에 선생님이 원래 수업 시간의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 요약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1교시 수업을 잠시 아주 짧게 정리해서 선생님들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마음은 급한데 화면이 더 늦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가교육개혁, 국민협의회, 교협, 그리고 대학교조. 이제 왜 만들었는지, 뭐야 지금 뭐 시민단체, 교육 관련 단체가 없는 것도 아닌데 뭘 또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다만 함께 한 목소리를 낼 때 힘을 합칠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들어진 배경은요, 한마디로 공교육의 정상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까 우리 조 교수님께서도 교실 붕괴까지 왔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붕괴된 거 빨리 다시 정상을 되찾아야죠. 그래서 공교육 정상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교직자, 학부모,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교육의 본질 회복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지 않습니까? 저희 현재 대한교조에 7개의 전국 지부가 있는데요. 17개 각 시도 교육청에 있는 곳마다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1차 5,000명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박수. 그다음 두 번째, 2024년 청소년 1만 명에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를 가르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선생님이 먼저 교육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기사, 칼럼 또는 자료를 하루에 하나씩 생성해보자.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해서 자료를 만들고 또 그것을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왜 대한교조냐 하고 많은 단체들도 있을 텐데 저희는요,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려는 인간 본성을 존중하는 선생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제고와 수월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교사로서 현실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무슨 일만 있으면 뻗떡하면 광장에 나가고 촛불 들고 나가는 선생님들과는 저희는 격이 다릅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교실을 지키며 학생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 방법을 개선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끌어올리는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자기 연찬과 연구 활동으로 컨텐츠를 생산하고요. 저희 그래서 지금 여러 책도 지금 집필을 하고 있고 8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올해 안에 그 출판을 목표로 지금 가열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교원평가 도입을 저희는 지지합니다. 평가 없으면 공부 안 하잖아요. 아이들도. 선생님들이라 해서 평가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으니만큼 새로운 형태의 교원평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육 현장에 평가권이 도입되어야만
학생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치고 학생들도 무엇이 부족한지 자신들이 알아서 그것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을 위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평가 방법을 지지하고요. 학교 교실 내에 평가가 복구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대학교조가 교역과 함께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